그 도형의 이동까지가 시험범위라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원의 저희는 아니고. 원의 방정식까지야? 네, 저희는. 원의 방정식까지 되는 이거 대부분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희는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까지 할 거거든요. 글쎄요. 아무튼 나가면 그때 더 나가면 되는 거고. 집합이 특별히 집합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집합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도구가 되는 거거든. 어떤 저기 사용하는 어떤 언어가 되는 건데. 자, 도형이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로 내용을 기본적으로 보겠으니까 점을 이동시킬 때는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원래 있는 점에다가 a만큼 더해주고 b만큼 더해주고 하면은 이게 끝나요. 됐죠? 그런데 도형의 경우에는 x 자리에다가 뭘 쓰냐면은 x-1 써주고 그 다음에 y 써져 있던 요 자리에다가 y-b 부호를 바꿔서 써준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중3 때 2참수에서 참 이상했어요. y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뒤에다가 숫자를 더해주는 건 알겠는데 x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줄 때는 x자리에다가 이상하게 x 부호 바꿔 넣어가지고 x-3 이런 식으로 해줬더라. 왜냐면은 이해하고 이제 fxy라고 하는 이런 놈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x'과 y', 즉 x'과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x'이 뭐냐? 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y'이 y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모든 점들이. 그런데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xy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예를 들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줬다. 그러면 이 점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중심이 1,2인 이런 원으로 변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줘요? 이대로 쓰자면은 x' 제곱은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x', y' 이런 건 프라임을 띄워주자 이거지. 단순히 그냥 좌표 평면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런 것만 의미 가지니까. 특별히 연중이가 집에 가서 또는 엄마 부를 때 연중이 엄마 안녕하세요 이러냐? 죽어요. 너도 니네 엄마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진 않지? 네. 연중이 엄마 안녕하세요. 너 누구야? 갑자기 늦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라? 얼마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x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나요? 이거 x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줘야 되나? 요 점을 여기서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줄게요.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은 네. x방향으로 얼마만큼이요? -3만큼 y방향으로는 2만큼 평이동시켜줬죠.
x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9월 바꿨어. y방향으로 2만큼 9월 바꿨어. 이렇게 이제 대입해 주자 이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네. 평행이동에 대한 거. 네. 평행이동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차함수에서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뭐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면은 왜 x방향으로 2만큼 왜 x방향 2 y방향 1이라고 할게요. 왜 이쪽에는 빼주고 이쪽엔 더해줍니까? 이걸 갖다 그냥 뭐 중학교만 그냥 분명히 이해가 맞아. 숫자 대입해보니까 얘가 맞는데 도대체 왜 맞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y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직선 평행이동식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직선은 x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은 x 써있던 x를 뭘로 바꿔 써줘? x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주고 y를 뭐래요? y 마이너스 1로 바꿔 써줘야겠죠. 그래. 얘가 이제 평행이동 된 거야. 얘가 저놈하고 일치하더라. 그럼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n. 자, 비교해주니까 n은 마이너스 7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네. 뭐 어려울 바 없어요. 여기 쭉 문제들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지 규칙 이제 부호 바꾸는 게 이제 그냥 외우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유를 알았으면은 이제 또 편안하게 이유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 외워서 써야지. 자, 규칙이에요. 자, 원의 평행이동. 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데 표준형으로 할 때, 일반형으로 할 때보다 표준형이 훨씬 편합니다. 확실히 편해요. 자, 평행이동이겠죠. 자, 왜냐하면은 평행이동 그냥 규칙대 이 상태로 쓰게 되면 대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은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은 얼마냐? 이제 2는 2항 됐고 1, 1, 요거 4군요. 자,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죠. 평행이동 했다고 해도 반지름은 달라지진 않죠. 달라지지 않는 거 반지름은 안 달라져요. 자, 뭐 연주가 집에 갔다고 해서 키가 190이 됩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뭐 장동건이 돼요? 아니면 내가 집에 가면 뭐 저기 뭐 뭐야 그 정지훈이가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 김태희야? 물론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김태희보다 더 이쁘다고 얘기하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기억은 아니고 얘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반지름 다 나오겠네. 얘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반지름이 다 나오겠나? 얘는 4 나오는 게 맞고 얘는 표준형으로 고치면은 x-4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15가 있고요. 여기다가 16 더해주고 X랑 C 지금 미유 나와. 응? 뭐? 얘는 이항시키고 여기 그거 하게 되면은 반지름 2 나오는 거 맞아요. 2의 제곱일까? 여기서는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더 크게 나오겠네요. 네, 16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답이 되는 건지 두 가지가 되겠네. 이은하고 디귿. 자, 얘를 요놈을 요놈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이거는 원의 경우에는 자 중심만 가지고 따져보면 아주 편해요. 중심만 가지고 따져보면 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잖아. 원의 중심을 보면은 0, 플러스 1이 있었어요. 중심이 0, 플러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 2로 변했거든요.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얼마만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도형을 갖다가 뭐 문자를 얼마로 바꾼 건데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나요? 직선의 경우에는 이제 얼마로 바꾼 거냐?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냐? 부호가 바뀌는 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쪽에서. 자,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냥 y 자리에다가 y-a 하면 끝나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요. 얘가 평행이동했어요. 얘가 어디 지나더라? 2, 마이너스 4 지나더라. 이 뭐 문제 푸는 거야, 뭐 심지어. A는 마이너스 6 되겠네. 진짜. 네. 근데 너희들 좀 억울할 거야. 왜 억울해? 난 이렇게 계산도 간단한 이런 문제만 붙이고 너희들은 계산 좀 어려운 문제 풀게 하지. 참, 이 선생님 나빠, 씨. 자. 뭐 그럴 수 있지. 자. 대칭이동이에요. 자. 무조건 의료가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X축에 대한 대칭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X점 그대로고 Y좌표가 반대로 바뀌죠, 부호가. 맞죠? 그렇지?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Y좌표는 그대로예요. X좌표가 반대로 바뀌죠, 부호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원점이 요놈의 딱 중점이 되도록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 원점이 이 놈의 두 놈의 중점이 될 수 있도록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의 부호도 반대,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거고요. 다음에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접었을 때의 선대칭은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x좌표와 y좌표가 하는 역할이 싹 반대로 바뀌는 거지. 여기가 3,1이었으면 여기는 1,3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나요? 자,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도 규칙이 여기서는 똑같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자, x 프라임이 그냥 x고요. 마이너스 y가 y 프라임이에요. y 자리에다가 대입해야 될 게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x하고 y는 x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y 프라임이에요. 사실은 프라임이야, 프라임. 그런데 굳이 프라임을 갖다가 쓰지 말자 이거죠. 가로축, 세로축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자, 원점에서 대칭이 돼. 규칙이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같이 등장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거야. 조금 이따 봅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는 그대로고 y좌표가 부호가 바뀌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가 좌표가 서로 뒤바뀝니다. 서로 하는 역할이 뒤바뀌어요. 서로 영화에서 나오는 뭐 벼락 맞아가지고 두 남녀의 영혼이 체인지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뀌어요. 자, 두 놈이 일치한다. B는 3이고 A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갖다가 해나가는데 좀 복잡하게 해놨어요. 자,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하고 x를 서로 뒤바꿔 놓으면 돼요. 이렇게 돼요. 얘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AB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네. 2배 해준 다음에 이제 x 개수 y 개수 맞추시면 되겠지. 뭐 간단한 얘기니까 굳이 계산까지 내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원점 xy. 자, 좋습니다. 자. 직선이 있었어요. y축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복잡하게 해놨어. 그럼 헷갈려요. 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이 직선이 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 그치? 그래서 요놈하고 자, 그러니까 이 직선과 수직하고 누구다?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수직하니까 즉 기울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4이고 어딜 지나는 거? 3,0을 지나는 직선 찾으라는 것 같다가 이렇게 좀 말을 꼬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좀 잘라나가면서 이제 해나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한번 보통 엮인다고 그렇지? 한번 엮이면 귀찮아지거든요, 순간에. 그래서 문제를 중간중간에 잘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요. 자, 1, 마이너스 5.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요. 대칭 이동시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중심에 있겠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중심에 있는 그런 원이에요. 그 원의 넓이를 누가요? 저놈이 2등분입니다. 2등분 한다면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요? 중심 지나가야 되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갖다가 지난다. 이런 문제를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국어에서는 요점을 파악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요,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다른 수학적인 상황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원을 2등분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상황.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이 잘하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데에서는 수학 점수 높은 거겠죠. 이동하는 순서에 주의해라. 뭐 이동하는데 자 보자. 5,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첫 번째 1단계 마이너스 5,4를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네, 원점 대칭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줘요?
x축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됐어요? 자, 해봅시다.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부호가 싹 바뀌죠. 자, 바뀌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은 점의 이동이니까 5 더하기 a만 해주고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내버려둬. 그 다음에 5 더하기 a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4 더하기 b. 자, 근데 얘가 얼마야? 2,7이 된 거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쉽게 해나갈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지 숙제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문제당 뭐 1분 뭐 이런 꼴로 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나갈 겁니다. 진짜야. 믿어봐. 어? 쫙쫙쫙쫙 나갈 겁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자. 이상한 주장들 하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자. 직선 L을 평행이동해도 기울기는 안 변한다. 민규는 맞는 소리라고 했죠? 네. L을 X축에 대해서 어떤 놈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어요. X축에 대해서 적게 되면은 겹쳐진다는 얘기야. 얘네가 수직이냐? 네, 몇 가지 상황을 마련해 보면 돼요. 바싹 낮춘 그런 놈도 있잖아요. 얘네가 둘이 수직일 리는 없죠. 네, 수직은 아닙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아이고.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좀 헷갈립니다, 이거 보니까. 자, 표준형으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자, y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저도 기울기는 같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식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까지 어려운 문제 없어요. 어려운 문제 없어요. 10번도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10번도 어려운 문제 없어요. 이거 유형 10번도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자, 표준형으로 좀 바꾸면 편하다고 그랬죠, 이거. 자, 바꿀 때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해가지고 13. 자, 이놈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하고 y를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해도 되고, 부호를 바꿔도 어떻게 돼요? 제곱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가지고 해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동 시키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 3으로 변해. 그래 놓고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써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은 참 편리해요. 직선이 오히려 불편해요. 대칭이동 하다 보면. 자,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러면은 y 방향은 b만큼.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중심이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b가 중심이 되니까 그 중심을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다시 써도 무방하다는 거지.
뜻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C1, 얘를 갖다가 C2라고 해요.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다른 건 따져볼 필요가 없어. 직선은 오히려 더 불편한데 원은 더 쉬워. 그냥 중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3하고 누가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데 이놈이 바로 이놈의 중심인 얼마? A 마이너스 2, B 더하기 3하고 같더라.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2. 왜냐면 잠깐만. A 그 C1 Y는 X에 대해서 C1하고 C2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C1은 어. 원점에 C의 원점 대칭이고 그다음에 C2는 원 C의 A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여기 원C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아니고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그렇지. C2를 잘못 보였구나. C2가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얘가 C2라 이거지? C1을 다시 옮기는 거를 찾았겠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C1의 대칭점이 요건데 얘가 바로 요놈의 중심하고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하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말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본 한번 연기 좀 해봤는데 어때? 내 연기 쓸만했어? 진짜 실수한 것 같았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내가. 그래가지고 저희 요즘에도 자꾸 그 영화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요즘에는 내가 거절만 안 했으면 그 마동석 대신 내가 이제 그 마블 나는 몬스터도 출연한다고? 슈퍼히어로도 출연해야지 뭐 몬스터라니. 선생님은 반지제왕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반지제왕에 몬스터 4320 뭐 이런 거. 반지제왕에 보면은 그 몬스터 한 10만 마리씩 나오잖아요. 네, 전부 CG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그림 그리기도 많이 그렸겠지만 독점 많이 했겠지. 그 다음에 유형 잠깐만 1380. 자, 도형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할 때는 순서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잘 틀리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요 유형 11번입니다. 유형 11번에 별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fxy. 자, 얘는요, 이놈은 어떻게 해서 이동시킨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동시킨 걸까요? 일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있는 걸로 봐서는요,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렇게 대입시키고
대입한 거야? y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어떻게 준 거야? x 방향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준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원점 대칭 이동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거다. 맞나요? 됐어요? 이렇게 x를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런데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준다면은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준다면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먼저 시켜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켜 준다면은 얘를 갖다가 x하고 y만 서로 이렇게 해줘야 맞느냐 아니면 아니다 무슨 소리야 얘가 맞는 게 아니고 원점 이동은 x자리에 있는 거 얘를 통째로 해줘야지. 이 상태에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맞습니까? 얘가 맞습니까? 첫 번째 게 맞아요. 그냥 x만 바꿔서 주면 돼요. 이거 통째로 바꿔서 주는 게 아니고요. 됐어요? 얘만 바꿔서 주면 돼요. 자, 우리 옆집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 옆집 이사 갔대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어제 우리 옆집 이사 갔대. 창문 열어보니까 옆집 있던 자리에 그냥 공터만 휑하니 있고 빌라 하나 없어져 있고 막 이래요? 옆집은 이사 가지 않아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만 이사 가는 거예요. 옆집은 이사 가는 거 아니야. 얘네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만 바뀌는 거야. 됐어요? 사람만 바뀌는 거 알겠니? 따라하세요. 옆집은 이사 가지 않아요. 옆집에 살던 사람만 가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 이사 갔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옆집 이사 갔어. 우리 옆집 이사 가면은 우리 옆집은 공터예요. 이제 됐어요? 우리 옆집에 아파트 이사 왔. 여기 본인들 걱정하세요. 그렇게 되면 집값 떨어져요. 옆집에 큰 아파트 생겨봐. 집값 떨어져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중심이 바뀌었다가 이 상태에서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중심이 있는 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일단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뀐다면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1,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써준다면은 1하고 2를 먼저 맞춰준 거예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점이에요. 그래서 1,2로 변했다가 1,3으로 변했다가 얘가 이제 원점에 대칭 이동되니까 바로 전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대칭 이동된 다음에 평행 이동 시킬 때는 그 x를 뭐로 바꾸느냐? 괄호치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 평행 이동한 상태에서 대칭 이동하려면은 그냥 x하고 y만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지 얘네를 통째로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이사 안 가요? 자.
분명히 얘기했다. 옆집 이사 안 간다고. 다음. 이 문제예요. 학생들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얘 도대체 어떻게 이동시킨 걸까요? Y는 X 제곱. 일단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야? 아니면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야? Y만. 네,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선생님, 아니 원래 앞에 있는 이 자리가 X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Y 자리.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키면 이 자리가 Y 자리니까 여기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어. 화장하잖아요.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그러나 아빠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셔도 그분 아빠예요. 엄마 아니에요. Y가 이 앞쪽에 있어도 얘 Y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면 아빠한테 엄마 그래요? 아빠 밥 주세요 이러지 엄마 밥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 그쵸? 됐어요? 네. 엄마가 전기공사를 하고 계셔도 그건 아빠 아니에요. 엄마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형광등 갈고 이런 거는 여자 하긴 하지만은 보통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죠. 왜 남자들이 주로 하죠? 위험해서. 넌 엄마가 하셔? 아니 남자들이 보통은 좀 더 키가 크잖아. 가기가 편하잖아. 키가 좀 더 크니까. 그치?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다른 뭐 능력이 뭐 뛰어나서 하겠어요? 키가 좀 더 크다는 거 보통은 키가 좀 더 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분명히 아빠가 엄마보다 크잖아요. 물론 선생님의 엄마 아버지 보면은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아버지보다 크셨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혹은 선생님 나는 이거 대칭 이동 시키는 걸 먼저 하고 싶은데요 하면 대칭 이동하는 거 먼저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게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할 거야? 평행 이동 말고 아니 대칭 이동 말고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할 거다. 지금 대칭 이동부터 먼저 했지.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할 거야.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한다면은 이만큼 이동한 거는 X 방향이에요, Y 방향이에요. Y. 이 상태에서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준다면은 통째로 바꿔요? 아니. X하고 Y만 바꾸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헷갈린다고 이게 왜 헷갈리는지 이해가 됐죠? 이웃집은 이사 가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장난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웃집에 이사 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왜 했는지 이해가 돼? 이거 보조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근데 평행이동을 먼저 시킨다면은 X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시킬 때면 X하고 Y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통째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웃집은 이사 안 가? 틀리기만 해봐. 틀리면 착각이가 틀리면은 이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틀려요. 간단한데 되게 많이 틀려요. 이 부분 재밌겠지? 실문 재밌겠지? 11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11번은 지금 다해. 11번 지금 다해. 유형 11번. 그리고 시대체를 가지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 다음 거 점대칭인데요. 봅시다.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노란 점을 갖다가요, 이 빨간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요 점이 바로 이제 점대칭 이동된 점인데 x', y'이라고 할게요. 공식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자, 옛날에는 외우겠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1등, 그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길 원하면은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 x'과 y' 점을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 네. 얘가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이 a가 될 수 있도록 잡으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이 2a. 그래서 옮겨진 점은 2a-x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요거 시기 좀 기억해 주세요. 2a-x. 까먹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2a-x. 요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3학년 가가지고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쪽 문제에서 갑자기 출연해요. 갑자기 출연해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거 파악하는데 좀 애를 먹어요. 자, 어쨌든 점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도형은 어떻게 되느냐?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 주느냐? 근데 2a-x' 대입해 주면 돼요.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때도 역시 똑같이 x 자리에다가 2a-x 대입하시고요. 그냥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도 그냥 2a-x가 점에 대한 대칭 점입니다. 그래서 식이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마이너스 1,3을 누구에 대해서? 네. 1,-2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공식을 잊어먹었어도 어떻게 줘요? 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요놈이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잡아주면 되죠.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잡으면은 3,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 네, 그래서 뭐 x, y를 써놓고선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거예요. 얘를 누가 지나간다? y는 x 플러스 a가 지나간다. 네, a 값 구하는 건 뭐예요? 자,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볼까요? 다음에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아닌 경우 구별하지 말고, 여기 책에는 구별해가지고 막 돼 있는데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3,4가 이렇게 대칭돼 있다. 요걸 갖다가 A, B 요걸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거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야 되니까 네, 딱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점 조건이 필요해요. 중점 조건은 뭐냐면은 이 둘의 중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이 식 위에 있어야 된다.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2분의 a 플러스 3. 식이 하나 나왔죠? A와 B에 대한. 두 번째로는 수직 조건이에요. 자, 유직선하고 유직선이 서로 수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선하고 두 선은 수직할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수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A-3 곱하기 얼마? 저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이 되지. 결국 A-3이지 곱해주게 되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점 조건하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건 1이 아니건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식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먼저 해줬는데 그 경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 그렇게 쓸모없으니까 따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 다 외워 이거. 진짜 잘 외워. 지금 얼마나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는지 다 외워요. 못 외우는 애도 없어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다 외워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태반이 틀려버려요. 수직 조건은 수직해야 된다. 이거 쉽게 식으로 쉽게 꾸미는데 중점 조건 그래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꾸미는데 중점 조건 중점인데 그게 어쩌라고 저 중점인데 어쩌라고 저 중점이거든요. 그 수식으로 어떻게 되냐고 그게 중점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다? 이놈의 중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나중에 중점 조건 어떻게 수식으로 쓰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중점이거든요. 이 소리만 했다가는 그냥 저 파리점 손바닥으로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점을 갖다가 도대체 왜 구하느냐 이런 문제 대칭점 직접 구해라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다른 문제로 나오거든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로 나와요. 자, A에서 뚱 튕겨가지고 B로 갈 거예요. 어떤 선 거쳐가지고, 선이 있는 점 가져가지고. 근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대칭점을 잡게 되면은 무조건 AP하고 A'P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P, B로 가는 이 문제는 A'에서 P로 갔다가 P, B로 가는 문제로 같아요. 얘는 A'P에서 A'에서 B까지 그냥 최단거리로 가는 이 거리 가장 짧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대칭점을 구하기가 대단히 쉽다면은 이렇게 대칭점을 잡아줘요. 얼마야? 5,-2 잡아주고 나서 얘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얘가 최단거리야 이렇게 써주면 얘기가 되거든요. 됐나요? 그리고 이 P의 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예요? X좌표 구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직선 방정식이 잘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런데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에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B'점하고 A점하고 이은 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 즉, 이 하얀 직선에 X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죠. 언제가 되겠죠? 됐어요? 잠깐 딴 생각을 해나 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시험에 최다 출제되는 문제는 바로 이 1406번의 형태입니다. 1406번의 형태인데, 자, 얘를 갖다가요, 튕겨서 여기까지 하는데, 자, 여기다가 B'점을 잡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A에서,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대칭점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를 구해주시면 얘기가 끝나겠죠.
최단거리입니다. 물론 A를 평행이동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A와 A 프라임과 B를 연결해도 상관없겠고요. 이걸 구하려다 보니까 A의 대칭점이든 B의 대칭점이든 어쨌든 대칭 이동된 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간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최고죠. 여러 가지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이 문제 시험에 나오는지 알아. 애들도 시험에 나오는지 다 알아 이거는. 이 시험에 꼭 나오고 다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시험에 나온 그런 풀어요. 근데 문제는 맞아. 대칭점 잡을 때 중점 조건 그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용어만 외우는 거지 열심히. 문제는 안 풀고. 자, 뭐 이런 문제도 쉽죠? 자, A, Q, Q, P, P, P 이 문제를 대칭점 잡아가지고 A 프라임 Q, Q, P, P, P 대칭점도 잡아가지고 A 프라임 Q, Q, P, P, P 프라임 이렇게 해서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쭉 연결해주면 얘기가 끝나겠지. 자, 여기에 문제가 좀 각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각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 일직선이 아니고 AQ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이 직사의 방정식 있잖아요. 응. 근데 거기 위에 Q하고 P는 어떻게? 이 위에 P하고 Q 여기 있지. X축이 있는 P고 Y축이 있는 Q가 되는 거지. PQ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야. 움직이는 거. 잡아가지고 요렇게 팅 맞고 B까지 이렇게 갈 텐데 P, Q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질 텐데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위에서 움직이는 PQ는 다 움직이는 거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건 구두굽듯 하는 시험에 나올 줄 아는 문제야. 시험에 나올 줄을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다 틀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책이 보면은 쓸데없이 삽하고 쓸데없이 고퀄리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봅시다. 시내가에 PQ가 있었어요. 시내가에 여기에 책은 여기에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흘러요. 시내가 이렇게 흘러.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래요. 물을 먹이려고 해요. A점에서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이고 B점 말까지 가려고 해요. 자, 최단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가 되지 않고 아마도 이렇게 와가지고 내겨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최단거리가 될 것 같죠, 보니까. 자, 그럼 얘는 대체 왜 줬느냐 하면은 대칭하고 좌표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줘보라고요. 요렇게 놓고 됐나요? 됐어요? 요 점이 0,40이고 0,90이에요. 팅 튕겨가지고 90,80이에요. 팅 튕겨가지고 가는 최단거리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칭점을 잡아줘요. 얘가 얼마? 90,-80.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리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리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귀찮은 게 전혀 없어요. 약간 좀 뭐 이상하다 싶은 건 이제 뭐 17번 문제 정도. 근데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횡단보도 길이 요거는 개무시해도 되는구나. 문제하고는 무관하구나. 이런 걸 스스로 찾아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없죠. 얘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딱 도착하면은 순간이동 착!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 이 길은 이렇게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는 거 그렇죠? 횡단보도 여러분들 물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건너겠지만은 네.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건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20m는 무조건 들어가고 여기서 꼭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 안 건너고 학교까지 갈 수 있냐? 부단하게 다니려고? 그런 비도덕적인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도서관에 직방을 하죠. 집밥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그냥 집밥으로 그냥 뭐 마법사? 동간이도? 그냥 횡단보도 안 지나면 도로선 도로 이렇게 쫙 건너가겠다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령 기출문제나 여기 1등급 문제까지는 하시기에는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형 문제 1418번까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들도 꽤 좀 있지만은 저희 원의 방정식보다 오히려 계산하는 양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시기가 괜찮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 제대로 내용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이게 규칙 적용시키는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이웃집은 이사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주방에 계셔도 그분은 설거지하고 계셔도 그분은 여전히 아빠다. 자, 문제 풀면서 아마 그 생각이 나면은 아마 웃길 겁니다. 문제 풀면서 웃길 거예요. 아, 이래서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했구나.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얻지 않니? 대붕까지는 안 되는데, 대붕까지는 안 돼도 대붕이 한 번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돼? 두 마리를 날고. 여기까지 합시다.